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추경과 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다음 주 초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감세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정치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상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최근에 여야 간에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감세 이슈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수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의한 거대로 우선 좀 법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법안 처리까지 그동안 이게 사실 좀 해묵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개편 문제가 이번엔 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원내대표님 먼저. 이걸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유인태 총장님 말씀 먼저 고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 그런 기초공제 기본 공제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하고 예. 그다음 배우자 그런 상속세 폐지하는 걸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오랫동안 이제 사실상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 핵심 어제예요. 예. 이걸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수용했다는 것은 나 지금 상당히 대단하게 봅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기업 법인세하고 이 지금 상속세 이런 내용들은 그 대표적인 감세 정책이거든요. 네. 이 감세 정책을 그것도 보수 정당의 핵심 의제를 갖다 수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편으로는 이제 곧 있을 헌재 탄핵 심판에서 만일 조계의 대선판이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보수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만 하여튼 이참에 그냥 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함께 이제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하자는 내용이 이제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내용이거든요. 요런 것까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좀 가다듬긴 가다듬어야 되지만은 권순동 원내대표 특히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부분을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동의를 하신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양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간에 이걸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법안을 개정안을 이렇게 오랜만에 합의 개정안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법안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사천리로 중도층을 겨냥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한번 보수 의제라 하더라도 서울의 저 강남 집값 그동안에 미친 듯이 뛰어 올랐으니까 조금 불합리한 거를 좀 합리적으로 개정은 할 수가 있겠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좀 손을 떼야 되는데 가뜩이나 앞으로 경제 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지금 이 세수 결선이 엄청나게 나 있는 상황에서 선거 앞두고 너무 또 감세로만 경쟁하듯이 가면은 도대체 그 재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편으로 걱정스럽단 말이죠. 그러고 지금 저 진행 과정도 보면은 저런 것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가지고 두 당이 좀 충분한 그 토론 끝에 이게 그게 의원들의 총의가 좀 뒷받침이 돼 줘야 하는데 그냥 하룻밤새 이렇게 하니까는 대표가 그냥 그걸 받겠다. 얼마나 수구일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속살은 잘 몰라도 멀리서 보기에 좀 걱정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상속세 중에서도 이 내용을 좀 구분해가지고 이제 부자 상속세, 이런 감세 같은 조건을 늘 붙였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거는 일정 부분 제한을 줘야 된다. 이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런 것까지도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국민의힘 요구안에 대해서 그걸 동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놓은 것은 상당히 진일보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여야 관계가 돌아가면은 제가 볼 때는 참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수 결손 어떻게 하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세수 문제. 이게 아무래도 조기 대선 정국을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면은 이런 뭐 세수 결손 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국가 재정에 이제 건전성에 이제 문제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상속 받으려는 것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오래전의 문제니까 요 부분은 이참에 오래전에 서울의 강남 사람들 얘기예요, 사실은. 강남 아닌 사람들한테는 크게 해당 안 되는 거고.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재정 문제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던진 제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당내에서 얼마나 논의를 거쳤는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진행 과정은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여야 협의회, 원래 이제 국정협의회인데 최상목 대행이 이제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의자 이렇게 만나서 지금 뭐 세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가져와 봐라.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 요율은 뭐 9에서 13%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되는데 43이냐 44냐 이거 갖고서 좀 쟁점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43을 한번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동 조정 장치는 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자 이제 그래서 약간의 좀 미세하지만 접점이 좀 찾아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은 계속해서 좀 논의하자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쯤에는 좀 더 좀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나라가 참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이 아무리 탄핵 국면에서라도 지금 해야 될 일은 국회가 좀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적어도 연금 개혁하고 추경 같은 거는 좀 합의를 이루기를 좀 간절히 소망을 해요. 연금이나 이제 추경 관련해서만큼은 좀 다음 주쯤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 이제 연금 지급율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 기존 42%의 입장을 아주 강고하게 유지를 했었어요. 국민의힘은 44%인데 그럼 그 가운데 절충이 43은 43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면은 또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이게 이제 제도 개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추후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은 이것도 합의되는 내용이죠. 저는 왜 이런 내용이 합의가 또 오랜 뭐 묵은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관세뿐만 아니라 경제 압박, 미국 패권주의적 정책이 우리 한국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갖다 내밀지 모르는 건데 지금 뭐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대통령 위치도 어렵게 돼 있는 마당인데 국회도 그냥 완전히 아사리판이고 진짜 콩가루 집안이 돼 있다 그러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때리기 쉽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그래도 여야 간에 이렇게 머리를 맞세우고 정쟁도 중단하고 좀 이렇게 미국의 지금 현재 관세나 또 경제정책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분들이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쳐서 대응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이미지,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정부가 가서 협상 잘할 수 있죠. 대외적인 어떤 그 메시지 차원에서도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좀 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통합행보, 정책행보 계속 가속화하는 와중에 엊그저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화장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왔을 때 그때 이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결국은 이제 기각이 돼서 이제 풀려났었는데 그때 이제 가결될 당시에 이제 가표를 던졌던 민주당 내 인사들과 검찰이 뭐 일종의 짬짬이를 근거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의혹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하셔갖고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격앙이 돼 있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정성호 의원도 부적절했다고 했어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행보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렇게 뭐 유튜브 방송 여기저기 다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참모들하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좀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저런 말이 지금 본인이 그래도 가뜩이나 비호감도도 높고 신뢰도가 낮은데 자기 신뢰를 높이는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미 대선 행보를 하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여튼 그래 좀 귀를 의심을 했고 이제 하나 그냥 왜 저랬을까를 혼자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 대표 연설에서 자진해서 원고에도 어떤 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그거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문을 의원들한테 다 보냈잖아요. 그 당시. 근데 그래 놓고 이제 가결이 됐죠. 되고 대신에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때 내가 이거 그때 부결 호소문 보냈던 게 그리고 그때 지지율도 꽤 떨어졌고 그때 상황은 민주당은 이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비대위로 바꾸든지 저사법 리스크 속에서 총선을 해가지고 이번 총선 망한다고 하는 뭐 이런 패배 의식이 민주당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사실은 가결 받을 때문에 가결 돼서 기각되는 통에 총선 지휘를 그냥 일사불란하게 해서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도와줘서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가결한 사람들의 결과적인 공이 굉장히 큰 건데. 오히려 가결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결돼서 기각됐기 때문에. 안 그렇고 그냥 또 그때 방탄하고 부결시켰을 때 그 가결파라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그 대신에 그러면 비대위로 간다는 약속 같은 걸 받아내려고 했었거든요.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때 지나고 나서 기각되고 나서 보니 이게 가결시켜 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마 후회를 꽤 했던 게 내가 다 그게 계산이 있었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걸 면피해 보려고 그때 부결 호소문 보냈던 거. 그래가지고 저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좀 계획된 발언일까요? 아니면 뭐 실수로 나온 정말 저도 이건 아연 실수겠어요. 어찌 보면은 민주당 내적으로도 엄청난 반발이 있지만은 저 반발을 본인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신의 극단적인 지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뭐 유튜브 방송이라 했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했다. 이렇게 치지만은 요즘 뭐 유튜브에 방송한 거 따로 있고 뭐 그러니까 다 그냥 다 통용되는 거예요. 통용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 특히 폭력 집단과 안 그래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폭력 집단하고 안 그래 통해서
그런 안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결국 이 사람들 다 정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중도 보수 지금 확장 정책도 가져가고 좀 전에 우리가 어제로 다뤘던 그런 상속세, 유산세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세 정책도 지금까지 민주당 기조하고 다르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 내적으로는 그동안 비명계에 이런 서운했던 그런 목소리들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뭐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우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과거지사 미안하고 잘못됐다. 네. 이렇게 사과까지 해놓고는 또 그 일을 있은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입장을. 그래서 저는 이 체포동의안 가결 상태에서 이탈표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 일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요 근래 자신의 상당히 실용주의적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 일정. 그래서 조금 자신의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복수의 하신으로서 이런 칼을 지금 현재 다 숨기고 있다는 게 여실없이 이 한마디로서 다 드러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나 김두관 전 의원도 이제 만날 그러면. 예정이고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고 이제 하는데요. 앞으로 행보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 말로 다 까먹어놓고. 예. 다 뒤집혔는데. 진짜 보통 심각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거. 자, 그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도 어제 예, 갔었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토론회. 다녀오셨죠? 예,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가 있었고 또 여야 잠룡들 정치 언론들도 민주당이 결단 압박하기도 했고 원식 의장도 순차적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개헌 논의가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엄 사태 요거 이제 종식이 우선이다 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 문제가 좀 물 것 같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다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들 또 밖에서 또 언론들도 이렇게 나서서 하면은 저는 지난번에 했던 공약,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의 언급은 좀 해주는 게, 그러고 이제, 지금 우선은 이 탄핵, 이 헌재 판결이 이후에 나서게 되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도는 좀 언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근데, 그리고 또 밖에서도 저는 저렇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압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그렇게 하자는 거는 그 개헌이 그렇게 콩고 먹듯이 지금 될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투표법도 지금 없어요. 위헌 판결 나서 국민투표 새로 제정하지 않으면 개헌할래 할 수도 없어요. 예. 그거조차도 지금 국회가 안 하고 있어요. 국민투표법 지금 아직 만들질 않고 있어요. 위헌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약 각 당의 후보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그리고 저건 이 분권형으로 가려고 하면 이 양당제 선거제도 그대로 가져가서는 전 별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저건 세트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걸 그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 정도 공약에 담아서 하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저렇게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우선은 내란 이게 우선이다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지난번에 했던 공약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정도는 얘기 언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개헌 논의가 좀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우클릭을 예. 하면서 결국은 그 최종적인 정착력은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일 조기 대선판이 오면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손에 쥐어 잡겠다, 이제 이 구상인데, 예. 저는 이 개헌 부분도 이번 같은 이런 정국에서 개헌을 이야기 안 하고 말 조기 대선판이 들어서면은 그 약속을 대국민 약속 안 하고 후보로서 자기 단독 플레이로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 저항적 대통령제 지금 현재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세트 마우스 하고 있으니까 입 닫고 계시니까 예. 개헌의 의지도 없고 예. 또 자기가 또 다른 당상으로 대통령 또 될 수 있는데 이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왜 손에 틀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려 나는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봐요. 예. 그러니까 선거가 한참 물이 올라 있을 때 그때 클라이막스에 올라가 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인 개헌 제안이 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성기를 예. 거의 굳히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 개헌 이야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이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들고 나온다. 누구나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